자, 지난 시간에 원운동까지 다 끝내놨죠. 그래서 구심력 구하는 것과 원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성력이라는 힘의 근원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관성력을 한번 살펴볼게. 잠깐만 분필 좀 바꾸고 하자. 자, 관성력 얘기를 한번 볼게. 자, 관성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는데 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힘이야. 그래서 영어로는 fictitious force라고 해. fiction이라는 말이 뭐지? fiction. 허구. non-fiction? 실제 일어나는 일. 그래서 fictitious 하면은 허구적인 힘이야. 가상의 힘이란 뜻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속도 운동하는 개 내의 관측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이다. 가속도 운동하는 개 내의 관측자가 느끼는 힘을 가상의 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 관성력은 관성 때문에 생기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버스가 정지했다 갑자기 출발합니다. 관성을 갖지. 근데 유리창이 막혀 있다면 내가 간다고 생각해, 안 간다고 생각해? 내가 간다고 속도를 느낄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를 뒤로 당기는 것처럼 느끼게 돼. 실제 당기고 있니? 당기고 있는 어떤 힘의 원인이 되는 것도 없단 말이야. 관성이란 성질 때문에 느끼는 힘일 뿐이야. 한편 버스가 달리다가 정지합니다. 정지한데 내가 달리는지 어쩐지 모르거든. 창문이 막혀 있다면 또 주민이 또 하지 말라니까 그거. 하지 마. 주민은 면접하다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또 그 연습해야 돼. 선생님 얘기 안 해줬니? 대학교 4학년 때? 선생님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진학을 안 하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할 때야. 근데 선생님 후배 중에 와갖고 인사할 때 이런 애가 있어. 안녕하세요 선배님. 근데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 흉내 내기 시작했어. 걔 볼 때마다. 누구야 반갑구나. 형 하지 마요. 왜 그래요? 하지 마요. 그냥 재밌잖아 임마. 근데 어느 날 문득 보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을 할 때 흔들고 있는 거야. 또 열심히 장난을 쳐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해져. 말할 때마다 흔들려. 근데 면접장 가갖고 사장들 쭉 앉아 있는데 그룹 사장들이 쭉 앉아 있는데 가갖고 안녕하세요 몇 번 누굽니다. 되게 웃길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거를 안 하려고 한 달 동안 진짜 한 달 좀 넘게 한 것 같은데 목에다 힘주고 다녔어. 근데 또 나중에 면접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 그래갖고 더 목에다가 힘주고 있었어.
혓바닥에 힘주고 있어. 자, 그러면 자, 이게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이 관성력을 운동의 상대성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상대성. 자, 운동의 상대성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림이 배라고 나왔는데 좀 표시가 덜 돼 있어. 인쇄하다가 스캔해 갖고 없어지고 인쇄하면서 없어져서 이래. 자, 얘는 잔잔한 호수가 있었다라고 할게. 잔잔한 물결이 있었어. 몇 쪽인지 몰라갖고. 선아, 너마저도 이러면 어떡하니? 178쪽. 너 건 다 나와 있구나. 책 처음에 산 친구들이 좀 흐리구나. 잔잔한 물결이 있었어요. 잔잔한 물결에 배가 이동할 거야. 돛담배야. 이 돛담배 꼭대기에는 자, 얘가 있었어. 태훈아, 얘가 뭐지? 얘가 뭐야? 뭐가 있지 지금? 뭘 몰라. 그냥 빨간 공이 있잖아. 사과가 있었다라고 할게. 사과. 중국 내에서 애플 판매 금지가 내려졌대요. 근데 애플에서 광고에 홈페이지에다가 동양인 남자애인데 머리를 뒤로 묶고 애플처럼 생겼어. 동그래. 이 사진 올려놔갖고 난리가 났대던데. 말들이 많던데. 자, 이렇게 붙잡고 누군가 붙잡고 사과를 붙잡고 있었는데 얘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었어. 그럼 얘도 같은 속도로 가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이때 잠시 뒤에 보니까 배가 이동해서 이렇게 와 있어. 자, 돛대도 요만큼 이동했대. 그리고 공도 이만큼 이동했는데 이 공은 말이야 중력을 받고 있지. 맞아? 중력을 받고 있어서 잠시 뒤에 보니까 원래 있던 위치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놓인 것처럼 보이더래. 또 잠시 뒤에 보니까 배가 또 이동을 했어. 자, 배가 이동을 해서 얼만큼 이동했대? 등속도 운동하면 같은 만큼 이동하겠지. 같은 만큼 이동해서 자, 요렇게 돛대가 이동해 있대. 자, 이렇게 이동해 있을 때 자, 배가 이동한 만큼 사과도 같은 만큼 이동하고 중력의 영향으로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때 배 안에 관찰자가 이 사과를 바라본다. 돛대 밑에 서 있는 사람이야. 사과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 사과 어떻게 움직이지? 선아, 사과 어떻게 움직이지? 자유낙하하는 모습으로 보이겠지. 당연하지.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야. 반면에 배 밖의 관찰자가 한번 살펴보자. 배 밖의 관찰자가 바라보면 이 사과는 어떻게 운동할까? 얘는 이런 식으로 운동하지. 무슨 운동이라고 하지? 지민아, 이 운동 무슨 운동? 무슨 운동하고 있지? 포물선 운동하고 있지. 수평하게 던져주고 중력을 받아서 아래 떨어지고 있어. 이때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얘기야. 둘 다 설명 가능한, 중력 갖고 설명 가능한 운동이지. 이렇게 등속도 운동하는 아이는 중력이 운동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결정해 주거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형태가 돼 버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요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원래 너네가 클리닉 오늘 화학이지? 선생님이 아마 들어올 거야. 대은이 되게 실망하는 표정인데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 줄게. 내가 들어온다 그랬더니 되게 실망하더라고. 좋아? 좋아했다고 얘기해 줄게 그러면. 표정 실실 쪼개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모양인데 화학 숙제 있었구나. 자, 여기에 요렇게 돼 있대. 대은아, 뭐라고? 사과라고 했지.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지금 현재 이 속도로 가고 있어. 속력을 갖고 간다라고 할게. 그런데 이 배는 이 순간에 사과를 놓고 이 순간부터 가속도 운동을 해. 가속도 운동을 해. 원래는 그 속도에 의해서 돛대가 이만큼 갔었어야 해. 그치? 하지만 배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가속도 운동하지. 그럼 더 많이 가야 되겠지. 2분의 레이트 제곱만큼 더 많이 가야 해. 배가 여기 있어야 돼. 그 동안에 사과는 요만큼밖에 못 왔어. 같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리고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와 있어. 또 잠시 뒤에 보면 원래 등속도 운동하에 하던 배는 돛대가 이만큼 왔었어야 되는데 얘는 더 많이 이동해서 어떻게 이동해 있다고? 더 많이 가 있다고. 자, 이렇게 와 있게 돼. 이때 사과는 어디 와 있어? 이쪽에 와 있는 거야. 자, 이때 배 안의 관찰자는 어떻게 운동한다라고 생각하지? 변의 관찰자는 지금 돛대를 기준으로 얘가 뒤쪽 방향으로 쳐져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있던 위치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운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운동을 만족하기 위해서 원래 아랫방향으로 뭐가 있었어? 중력이라는 힘이 있었거든. 근데 얘는 뒷방향으로 마치 힘을 받는 것처럼 운동하더란 얘기야. 아이니가 시험 때구나. 까먹었다. 자, 이 힘은 실제 존재해 안 해? 주민아, 이 힘 존재해 안 해? 안 해요. 해 안 해? 안 해요. 공부해 안 해? 안 해. 아무런 힘이 작용한다고? 안 해요. 안 하잖아. 공부 안 하잖아.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얘는 가짜 힘이에요.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관성력이라고 불러. 실제는 배 밖에서 보는 운동이야. 배 밖에서 보면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지? 요렇게 움직이잖아. 이때 나타난 힘은 오로지 어떤 힘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속도 운동하는 개 내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힘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힘이 바로 관성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관성의 법칙, 뉴턴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개야. 관성계라고 불러줘. 또는 요즘은 관성 기준 틀이라는 말을 많이 써. 관성 좌표계라고도 써. 오케이? 자, 그러면 움직이는 배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관성 법칙이 성립해 안 해? 뉴턴 법칙이 성립해 안 해? 뉴턴 운동 법칙이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도 관성계가 돼. 그래서 관성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관성기준틀. 관성기준틀이란 정지하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기준틀을 관성계, 관성기준틀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밖의 좌표는 관성계야. 관성기준틀이야. 그럼 배 안에 있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힘이 있는 거지. 얘를 뭐라고 불러? 옛날에는 비관성기준틀, 비관성계라고 했어. 요즘은 이거 잘 안 쓴다. 요즘 뭐라고 쓰는지 알아? 얘는 가속 좌표계라고 요즘 쓰고 있어. 또는 가속 기준 틀이라고 쓰고 있어. 오케이? 이런 곳에서는 뉴턴 운동 법칙 성립하지 않는 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관성력이라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설명이야. 자, 그러면 수평운동에서의 관성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얘는 버스가 급출발하거나 급정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버스가 급출발하거나 급정거하는 현상을 얘기해 줘요. 자, 첫 번째 경우 버스가 급출발을 하는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얘는 앞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겠지. 오케이? 자, 원래는 등속도로 움직인다면 얘는 가만히 놓여 있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가속도로 급 출발을 하게 되면 버스 안에 매달아 놓은 아까 그 사과를 여기로 갖고 왔어. 어떻게 될까? 대은아, 사과 어떻게 되지? 없어. 다 먹어 치운 거야. 야, 뒤로 기울어 버리지. 뒤로 기울어 버린다. 선생님 아는 선생님 이름이 대은인데, 이대은. 그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 하다가 홍콩으로 이민 갔어. 마카오로 이민을 갔어. 그 마카오에서 관광 회사를 차려갖고 그거 하고 있지. 자, 얘는 아래로 mg라는 힘을 받게 돼. 오케이? 자, 벡터로 표현할까?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실외작용하는 뭐가 생기지? 실외작용한 힘을 뭐라고 하니, 주민아? 장력이라고 하지. 장력을 T라고 해. 그래서 이 두 힘의 합이, 두 힘의 합이 요렇게 나타나고, 요 힘이 요 방향에 운동을 주게 되는 거야. 오케이? 물체가 갖는 가속도도 자동차의 가속도와 똑같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가 두 녀석의 합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밖의 관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을 합해 봤더니 얘가 얼마가 돼? T라는 힘과 중력의 합이 돼 버린대. 그치? 이 중력과 장력의 합이 뭐가 돼? R자임 MA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밖에서 보면 얘도 가속도 A로 간다고 해. 그래, R자임이 MA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요 각도를 세타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것분의 이게 뭐가 되지? 탄젠트 세타가 mg분의 ma가 되거든. 따라서 이 경우에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어진
값만 알면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해. 이게 밖에서 보는 관찰자 관점이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안에서 보는 사람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원래 똑바로 매달려 있었거든. 근데 얘가 A로 가버리게 되는데, 가속도 A로 가버리게 되면 똑같이 뒤로 기울게 돼. 자, 각도 똑같이 세타로 기울고 있지. 이때 나타난 힘은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 mg라는 중력이 나타나. 위쪽 방향으로도 장력 T가 나타나.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관찰하면 이 추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지? 이 추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 지민아, 이 추는 어떻게 됐을까?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지인아, 어떻게 보일까? 아, 미안하다. 아, 자꾸 그 지집에 3명 헷갈려서 얘기했지. 가장 큰 애가 가인이, 둘째가 지인이, 셋째가 지인인가? 가인이, 지인이, 하나가 누구였지? 임지인, 임가인. 아, 큰 애가 미인이구나. 가장 큰 애가 임미인, 임가인, 임지인. 3명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얘는 서울교대 나왔고, 얘도 서울교대 나왔고, 얘가 경인교대 나왔나 그럴 거예요. 다 3명 다 초등학교 선생님. 얘들도 다 애엄마 됐겠구나. 제일 큰 애가 몇 살이냐? 갖고 갔으면 얘가 5기니까 35기니까 지금 한 40쯤 먹었겠구나 얘가.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관찰자는 서은아 어떻게 보일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 실을 묶어놨는데? 어떻게 보여? 다들 주민이 봐라. 대답 어떻게 하나? 주민아? 너 이렇게 하고 했어야 돼. 네? 하지마. 이빨 이것도 하지마. 자꾸 하는 것 같아. 너 습관이야 그거. 내 이번 기회에 고쳐줄게. 또. 자, 어떻게 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힘 2개 갖고 평형을 이룰 수 있어 없어? 이 힘은? 힘의 평형 조건 어떻게 되지? 두 힘이 평형이라면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해. 안 같아. 두 힘의 방향이 반대여야 해. 반대도 아니야. 그치?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어.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아. 일직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두 힘은 평형을 이룰 수가 없대. 그렇다면 얘가 가만히 멈춰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힘 하나가 더 필요하지. 어떤 힘? 이 두 힘의 합력과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요 힘이 나타나야 한다. 준민아, 내가 자꾸 이러면 너 되게 신경 쓰일 거야. 신경 쓰이지? 하지마. 안 좋아 보이지, 그치? 안 좋아 보이지? 하지마. 습관 고쳐. 자, 요 힘과 크기 갖고 방의 반대인 또 다른 힘이 나타났다는 거야. 이 힘을 F라고 하자. F. 이 책은 F'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F'이라고 할까? 오케이? 이걸 F'이라고 하자.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바라볼 때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뭐가 돼? T라는 힘 더하기 mg라는 힘 더하기 F'이라는 힘의 합이 0이었다는 거지. 얘는 마치 힘의 평형 상태를 만족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오케이? 뭐 숨겨놨어, 대훈이? 그 밑에 핸드폰 같은 거 숨겨놨어? 근데 왜 거기 유심히 보고 있어? 어? 대훈 중학교 어디라 그랬지 너? 진산이라 했지. 맨날 까먹네. 무준이는 학교에서 어떤 친구니? 엄청 시끄럽지. 학교도 시끄럽구나. 오늘 학원이 조용하잖아. 무준이가 안 왔더라고. 왜? 아플 리가 없잖아. 실현당했대? 마음이 아픈가? 어허. 준민아, 면접 볼 때 눈 어떻게 하라고? 정면을 향해서. 눈 보면 민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를 보냐면 거리가 좀 있는 편이거든. 진산 좀 떨어뜨려 놓고 해. 응? 자꾸 면접 볼 때 학원에서 갑자기 막 붙여놓는 거야. 선생님 일부러 떨어뜨려 놓거든. 선생님 말 좀 크지 않게 하거든. 멀리 있는 원근감 주려고. 잘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선 방향을 주민처럼 이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잖아. 어떻게? 집중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근데 눈을 딱 쳐다보면 민망하지. 그러니까 너 자꾸 눈을 피하잖아. 어디를 보는 게 가장 좋을까? 지민아, 어디 보는 게 가장 좋을까? 대답하는 동안에 면접관의 콧장등을 보고 있어. 알겠니? 그러면 눈빛이 가기는 가는데 좀 코만 보면은 덜 민망하잖아. 선생님 코가 없으면 어떡하지? 코가 있는 자리를 봐. 코가 있는 자리. 알겠니? 응? 대답한 요령 중에 하나야. 면접할 때. 알겠어? 누가 그랬더라? 뭐 보러 갔더니 까먹었습니다. 하지 말랬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잊었습니다. 버리지 말고 잊었습니다. 잊어버렸다 하면 다시 안 좋을 거 아니야. 한번 버리고 끝이잖아. 잊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 주게 돼. F'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T 플러스 M G가 되겠네. 그치? 이미 계산된 결과를 이용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MA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 이 마이너스는 무슨 뜻일까? A와 반대 방향이란 뜻이거든. 걔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식이야.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를 감속시키면 급 정거의 관계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급정거는 여기서 그냥 생략을 해버리도록 할게. 오케이?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원래 다 해줬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급정거는 얘를 반대로 해주면 된다 라는 걸 얘기해 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책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적만 해드리도록 할게. 179쪽에 가장 위에 있는 식을 보면요, MA 벡터는 mg 벡터 플러스 t 벡터인데 mg 탄젠트 세타 썼지? 올바른 식이 아니야. 얘는 왜 올바르다고 안 해? 스칼라와 벡터는 같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벡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벡터 표시 이 상태에서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써주는 게 좋아. 그리고 그 결과를 MA는 MG 탄젠 세타와 같다. 선생님처럼. 그래서 A는 G 탄젠트 세타라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면접 대부분 한 번 정도는 다 했지. 지민이 했니? 한 번도 안 했어? 면접 해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답을 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 거야. 근데 되게 선생님들이 면접할 때 뭘 많이 물어보냐면 자소서에서 용어 정의 같은 걸 되게 많이 물어보는 편이야. 그래서 용어들을 내가 쓴 용어들, 자기 자소서에 쓴 용어들을 적고 최대한 책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는 책으로 조사를 해놔. 알겠지? 조사해갖고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 오케이? 아시겠어요? 베타반 애들은 거 숙제 줬는데 딱 한 사람 숙제 검사 맞고 나머지는 하지도 않았는데 꼭 해. 그래 대답할 거리가 생겨.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면접 연습해 본 사람은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면접한 다음에 질문지가 나가지. 질문지하고 유사한 질문거리를 예상 문제를 50개 정도 한번 만들어 봐. 아마 만들면 학원 내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질문 내용하고 학교 실제 면접에서 물어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질 거야. 여러분들이 만든 예상 질문들이. 그래서 집에 가셔서 저녁 때 엄마나 아빠를 귀찮게 해드려. 엄마 이거 한 번만 연습 좀 시켜주세요 하고 한번 불러주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앉아서 대답하는 연습 숙소로도 해야 돼. 아니면 동생 시키든가, 아니면 누나나 언니나 형이나 오빠를 시켜갖고 한번 읽어달라고 해. 질문하듯이. 그리고 대답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근데 또 다른 게 거기서 집에서 연습 아무리 해도 잘 안 늘어. 질문하는 요령만 계속 캐치해서 외우는 용도로는 가능한데 어떤 상태가 오냐면 지난주에 은빈이 면접하다 보면 은빈이가 말 무지 잘하잖아. 근데 얘가 들어와갖고 화이트아웃 돼버렸어. 머리가 백지가 돼버렸어. 아무것도 답을 못해. 아마 면접 한두 번 해본 분들은 그랬던 경험이 날 거야. 아마 기억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나는 그런 때가 생기거든. 그래서 화이트아웃 방지를 위해서 학원에서 연습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머릿속에서 자꾸 시뮬레이션 하고 자꾸 가상으로 면접하는 걸 연습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한번 해봐. 그럼 무지 좋아질 거야. 작년까지는 이런 얘기 해주지도 않았어. 올해는 선생님들이 걱정이 무지 커. 가장 걱정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가 준민이야. 삼총사 다 모여있네. 지민이, 준민이, 대은이. 세 사람 걱정을 선생님들이 무지 많이 하시는데 걱정시킬게요?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시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선이는 좀만 연습하면 좋아질 것 같다고 하고. 가인이는 어쩌고 할 거야? 지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왜 자꾸 가인을? 너 지인이 맞지? 가인이었니? 가윤이. 가인이구나. 저 새 집에 때문에 헷갈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가인이는?
응? 너도 뭐 공부 하나도 안 해갖고 왔다고 하던데? 열심히 해야 돼.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의지 없으면 안 돼. 서양 속담에 그거 있잖아. 서양 격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없어. 그 말도 있다. 서양 격언에 Rome was not built in a day.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뭔가를 하려면 계속 꾸준한 노력 좀 해주셔야 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직 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면 연직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하는 거 있는데 뭐가 있지? 연직 방향에 가속도 운동하는 거 있잖아. 대은아, 뭐가 있지? 너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뭐 타고 나왔어? 집 1층이야? 엘리베이터가 있어. 자, 그럼 얘는 두 가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A 가속도로 위로 상승하는 경우로 보자. A 가속도로 위로 상승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이걸 한번 봅니다. 이 운동은 특히 보통 관성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힘이라서 운동을 해석할 때 안 쓰는 게 더 좋은데 요즘 선생님들은 다 쓰게 하거든. 그래서 쓰는 게 좋은 운동 중에 하나야.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야. 자, 여기 이 엘리베이터 천장에 실에 줄을 매달아 놨어. 가만히 정지했으면 실에 작용하는 실에 작용하는 실이 추에게 작용하는 힘은 장력이 되는데 그 장력과 추의 중력이 같아. 그런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가 위로 A로 올라가는데 이때 자, 얘는 아래로 mg라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얘가 위로 가속도 A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가졌던 장력보다 큰 장력으로 얘를 당겨줘야 해. 오케이? 이렇게 당겨주게 돼. 이때 장력을 T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밖의 관찰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밖의 관찰자는 T라는 힘 마이너스 mg라는 힘이 뭐와 같대? ma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얘도 위로 A로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이 장력의 크기는 뭐가 된다라고 해? mg 플러스 A라는 장력이 작용했대. 실이 생각할 때 추가 갑자기 더 무거워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이거는 밖의 관찰자. 이거에 대해서 안에 있는 관찰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에 있는 관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로 올라가거든요. 자, A로 올라가게 되는데 갑자기 원래는 중력밖에 없었어요. 중력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장력이 증가한 거야. 원래 가졌던 장력보다 증가하게 됐대. 왜 증가했는가? 얘는 뒷방향으로 다른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지. 그 힘이 뭐라고? 무슨 힘? 관성력이란 힘이야. 오케이?
그 힘을 F 프라임 대신에 뭐라고 써줄까? 그냥 MA라고 써줄게. 그래서 관성력은 자기의 질량 곱하기 개의 가속도의 마이너스, 즉 개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 위로 나타나는 가속도니까 아랫 방향이 MA가 됐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안의 관찰자는 이렇게 생각해.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T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ma가 0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관성력 개념을 썼어. 따라서 T는 이 힘이 관성력이야. T라는 힘은 뭐라고? mg 플러스 a가 됐다라고 하는 거지. 같은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원래는 옛날에는 다 앞에 걸로만 했어. 근데 뒤게 편하거든, 그지? 운동 방식 하는 것보다 이게 그냥 뒷방향에 힘이 있는 것처럼 해서 힘의 평형 0의 합이 그래 놓고선 푸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요즘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쓰고 있어. 이번에는 A의 가속도로 하강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A 가속도로 하강하는데 자, 이렇게 하강하는데 원래 정지 상태에서 실의 장력과 추의 무게가 같았거든. 그런데 얘가 A로 하강하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래로 mg라는 힘이 일정한데 아래쪽에 가속도를 갖게 되네. 이 가속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장력의 크기가 원래 크기보다 어때야 돼? 줄어들어야지 가속도를 갖겠지. 그래서 얘는 윗방향에 작아진 t를 갖게 된 거야. 그래서 밖의 관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mg 마이너스 t가 ma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t는 mg 마이너스 a가 되었다라고 하지. 오케이? 장력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안의 관찰자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안의 관찰자가 살펴볼 때 이런 일이 생긴대. 추가 있었단 말이야. 아래로 mg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가속도와 반대 방향에 무슨 힘을 받는다고? 관성력을 받는다고. 얼마? ma 관성력을 받게 돼. 그렇다면 힘의 평형 관계 위에서는 장력이 클 필요가 없겠지. 작아진 장력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안의 관찰자는 썼구나.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거야.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mg 마이너스 t 마이너스 ma가 0이 되는 관계를 갖지. 그지? 따라서 t는 뭐가 됩니까? mg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연직 운동에서의 관성력을 이야기해 봤는데,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F'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MA가 된다라고 해. 벡터를 써도 상관없고 안 써도 상관없고 보통 우리 직선상의 운동을 주로 살펴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작용하는 무게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1쪽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 182쪽의 윗부분도
생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무중력 상태라는 얘기를 잠깐 한번 볼게. 무중력 상태의 구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대현이 저 새끼 졸고 있네. 너 졸립지? 졸립지? 그게 좋은 거야. 딴짓 하는 게. 눈이 벌써 빨개졌잖아. 어? 졸지 마. 어? 자, 무중력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대현이가 학원 올 때 엘베를 타고 왔어요. 상상해 봐봐.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기 대현이가 서 있었죠. 대현이의 무게는 덩치가 크니까 라지 M치야. 오케이? 근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줄이 띵 끊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엘베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지? 어? 엘베의 가속도 얼마라고? mg가 가속도야? 그러면 a? 줄이 끊어지면 엘베의 가속도 얼마야? 주민아? 엘베가 끊어지면 엘베가 받는 가속도는 얼마지? 어? 있긴 모르죠. 몰랐던 것 같은데. 지민아? 어? G지. G란 말이야. 중력받아 떨어지잖아. 그럼 이때 얘는 원래 윗방향으로 뭐가 있었어? 수직항력 N이 있었단 말이야. 바닥이 대현이를 떠받치고 있었어. 그런데 윗방향으로 관성력이 나타나는데 걔의 가속도와 똑같은 가속도로 윗방향이 힘을 받는 거지? 뭐가 돼? 라지 M G가 되는 거지. 그럼 한번 살펴봐봐. 대현이에게 작용한 전체 힘들의 합은 라지 M G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라지 M G가 되는데 이 값이 0이야. MG 지워지니까 수직항력이구나. 자, 이 N은 얼마가 되어야 해? 수직항력은 얼마가 되어야 하지? 0이 되어야 하겠지. 그러면은 대현이는 바닥으로부터 힘을 받아 안 받아? 무게를 느낄까 안 느낄까? 안 느껴. 엘베에서 떠 있는 거야. 이렇게 중력이 있지만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무중력 상태라고 불러. 오케이? 영어로 weightlessness야. 뭐지? 무게. 리스. 무게가 없는. 리스. 명사형. 그래서 weightlessness야. 무게가 없는 무중력 상태를 구해내낼 수 있다고 해. 이거를 이용해서 옛날 소련 놈들이 우주인들을 교육시킬 때 이렇게 했어. 지구가 있어. 이쯤이 성층권 영역쯤이야. 대륙원계면이야. 이 약간 위쪽으로 엄청 튼튼한 비행기를 몰고 올라가. 수평하게 쭉 와. 쭉 오다 시동을 끄고 아래로 떨어뜨려. 이 떨어지는 동안에 이 안에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우주인들이 여기서 우주 유형 연습을 하는 거야. 무중력 상태에서. 오케이? 계속 오면 죽지. 그래갖고 적당한 고도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꺾어서 올라가서 또 가다가 또 반복. 이걸 반복해서 했어. 70년대 때. 근데 되게 위험하지. 되게 위험하지. 그래서 방식을 바꿨어. 선생님도 몰랐는데
옛날에 무한도전 그래비티 편이 있거든. 요즘 민주당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무도한 놈 어떤데, 무도 팬 입장, 옛날 팬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응? 무도 본 놈 하는 것 같아서. 무도 못 본 놈. 한무도 했지. 응?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싫어해. 춤바람 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도장에 가잖아. 그럼 이 무도한 놈으로 갔다 왔던 사람들을 무도한 놈이라고 하네. 어허. 요즘은 방식을 바꿨더라고. 어떻게 바꿨냐면 엘베 탔을 때 몸무게가 가볍게 느끼는데 두 번 있어. 언제 가볍게 느끼지? 엘베에서 막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때야. 근데 또 언제 또 가볍게 느끼지? 엘베가 어디에서? 가인아, 어디서 멈출 때? 위에서 멈출 때 몸무게가 또 가벼운 느낌이잖아.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해. 여기 지표면이고 성층권이 있지. 그러면 비행기를 가다가 하늘로 찍 올라서 쭉 올라가. 상승하다가 엔진 시동을 꺼. 그러면 여기서 비행기가 수평한 채로 내려와. 요 구간 동안에 무중력을 또 실험해 줄 수가 있대. 그래서 보니까 무도 그래비티 편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실험을 하더라고. 그럼 기체에 무리가 안 가지. 그랬다 다시 또 올라가서 이걸 반복해. 이거보다 연료 소모도 훨씬 적고 안정하지. 되게 위험한 방식이야. 옛날 소련에서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거에 비해서 미국 놈들은 더럽게 무식하게 했지. 이거보다 더 무식하게 했어. 어떻게 했는지 아니? 중력을 없애는 방법으로 사람을 우주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게 했어. 납추를 메고. 그러면 뜨려는 부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지. 부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뤄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해. 근데 그거는 물속이라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되게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 방식보다 훨씬 못하지. 그래서 미국도 요즘 이 방법 쓰는 걸로 알고 있어. 우진 훈련 시킬 때. 우리나라 무도도 이걸로 했으니까 걔네들은 뭐 더 좋게 하겠지. 자, 이번에는 원심력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원심력 자소서 같은데 무지 많이 쓰고 있는데 원심력이라는 힘도 관속력의 일종이야.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해야 안 해? 안 하는 힘이야. 안 쓰는 게 좋단 말이야. 원래는 다 구심력이야. 이번에도 어떤 아이가 원심력 어쩌고 저쩌고 한 자소서를 썼는데 나한테 걸려야지 뒤지는데. 주민이도 순 사기 실험 같고 어디서 인터넷 긁어갖고 하지도 않은 걸 되게 포장해갖고 했는데. 응? 근데 2.5R보다 크다니까 이 지병아. 응? 뭐라고? 됐어? 2.5R보다 커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구슬이 굴러내려오거든. 보니까 구르디 미끄러지디. 굴러오니까 더 쪼궈줘야 돼. 물리선생님이라 물어볼 텐데. 잠깐 그거 언급해주고 갈까? 하지마. 네 거야 이 새끼야. 너한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해줘. 원래는 제가 얘기한 게 이거야. 여기에 루프 투 루프라 그래갖고 공중제비한다라는 뜻이거든.
여기에 어떤 물체를 갖다 놓게 되면 이 물체가 아래로 내려와서 이 주변을 원운동해서 빠져나가는데 얘가 한 바퀴 빙글 돌아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야. 이때 얘를 원운동 시키기 위한 높이를 계산하는 거거든. 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높이가 얼마냐는 얘기야. 이때 최고점에서는 주민이 대답해봐. 속력이 0이면 돼, 안 돼? 안 돼. 속력이 0이면 얘는 여기서 떨어져야 해. 그래서 최소만큼의 어떤 속력으로 돌아야 해. 이때 얘에게 이 순간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냐면 얘가 떠받치는 수직 항력과 그 다음에 얘의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뭐가 있어? 중력이 있어. 이 두 개의 성분의 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실지 몰라. 과거 선생님들이라면 가장 원의 최고점에서 물체에 작용한 힘들을 모두 써보세요. 보통의 경우 뭐지? 중력과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직 항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한 힘들의 합은 중심 방향으로 이것과 mg라는 힘이 있고 얘가 ma가 돼. 우리 지난주에 등속 원운동을 배웠잖아. 등속 원운동에서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지? 주민아, 얼마가 되지? 얼분의 v제곱이란 말이야. 그런데 최소한의 원동 조건은 힘이 최소화시키면 돼. 겨우 돌 수 있을 때 수직 항력이 0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건 실험으로 구하기가 어려워. 이게 0인지 아닌지 모르거든. 높이를 다 조절하면서 미끄러지게 했을 때 나타난 특성이라 조사하기가 힘들어. 이론적인 값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mv 제곱이라는 녀석이 mg r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저 녀석이 지금 미끄러져 내려온다라고 할 때 최초의 무슨 에너지 갖고 있지?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 갖고 있지. 이곳을 돌아 나갈 때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가 있고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이 얼만큼 되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mg r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mv제곱 대신에 얘를 대신 넣어주면 2분의 1 mg r 더하기 2 mg r이 돼버려서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5 mg r이 된 거야. 따라서 h라는 값이 2분의 5 r이 되는 거거든. 미끄러졌을 때. 그런데 실제 실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 왜 안 일어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 여기까지는 알지? 알긴 뭘 알아. 준민이 알긴 뭘 알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구슬이 반지름이 있단 말이야. 얘를 라지얼이라고 하자. 얘가 미끄러지지 않고, 이것도 또 이상적인 거야. 왜? 되게 미끄러지면서 굴러내려오거든. 오케이? 그래서 너는 거기에다 잘못된 부분 지적하면 물체가 미끄러지지만 않고 미끄러지면서 굴러내려와서 발생한 오차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때 처음엔 정지했지만 중간에 보면 얘가 일반적으로 굴러서만 내려오는 경우를 얘기해 볼게. 굴러서만 내려오면, 떼굴떼굴 굴러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바닥에 오게 되면, 자, 요 녀석의 원운동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지? 얼 마이너스 라지 얼이 되는 거야. 너한테 하나의 답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대답을 곽구 선생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자, 원칙은 이렇거든.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어떤 속도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럼 회전 반지름이 줄었어. 응?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얘는 회전하면서 앞쪽으로 간단 말이야. 오케이? 회전하면서 앞쪽으로 가게 돼서 돌아나가게 됐다라고 해. 이때 원운동에 대한 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수직 항력 더하기 mg가 되는데 마찰 고려하지 미끄럼 마찰, 운동 마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야. 자, 이럴 경우에 얘는 m 곱하기, 자, 아까는 얼이었는데 얘는 요 거리가 바뀌었지. 얼 마이너스 라지 얼분의 v 제곱이라는 값이 됐어. 최소 조건으로 얘가 0이 돼 버린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지? mv 제곱이란 녀석이 얼마? mv 제곱이란 녀석이 얼마가 됩니까? 응? 얼마가 돼? g 곱하기 얼 마이너스 라지 얼이라는 값이 돼 버립니까? 그치? 맞아요? m이 빠졌다. 요게 돼 버린 거지. 그치? 일단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야 되는데 mg 얘는 바닥으로 높이가 아니고 중심으로부터의 높이를 뭐라고 할까? h라고 할게. 이건 좀 간단하게 하려고. 오케이? 바닥면으로부터 공의 바닥면까지 높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mgh라는 녀석은 이 위치에서 일단 운동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우리가 배우지 않는 또 다른 에너지가 하나 있어.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어. 여기서 쇠 구슬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5분의 2 m 라지얼 제곱이라는 값을 갖거든. 그래서 요 값 더하기 얼마가 됩니까? 포텐셜 에너지야. 오케이?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지. 그치? 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럼 얼마가 돼버리지? m 곱하기 g 곱하기 2배의 얼 마이너스 라지 얼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요 녀석을 정리해주면 이런 관계가 같거든. 얘는 라지얼 곱하기 오메가라는 게 v가 돼.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자,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값이 되는 거야. 더하기 2배의 mg 얼 마이너스 라지 얼이 되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5분의 7 더하기 2mg 얼 마이너스 스몰 얼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대신 넣어줘서 구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회전할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 H가 네가 계산한 값보다 어떻게 돼야 돼? 요 인자만큼 더 커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너가 우길 게 이거야. 이렇게 되다 보면 상관없어. 구슬이 무게에 비해서 겁내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중학교 학교 담당 선생님이 큰 구슬을 쓰는 것보다, 사실은 이거 질량하고 상관없어. 다 지워지니까. 큰 구슬을 쓰는 것보다 작은 구슬을 쓰는 게 이 실험에 가깝다 라고 얘기하셨대. 그러면 반지름이 무지무지 작으면 어디 갔니? 요 값이 상당히 작겠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비교도 훨씬 더 작아지겠지. 얘는 크고
구슬은 겁내 작았습니다. 그럼 네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구슬의 파이가 얼마인지. 실험실에 있는 쇠구슬 중에 가장 작은 거 썼습니다. 그럼 마찰력만 고려해도 된단 말이야. 이해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하도 허점이 많아서. 응? 알겠니? 그 다음에 너는 파인애플 종초 얘기는 파인애플 종초 얘기는 화학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해봐야 될 거야. 그 pH에 대한 거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데 실험하고 안 맞아. 아세트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적당한 수준에서 농도가 높아지면 수소 이온이 어떻지? 같은 양에 비해서 수소 이온 수가 많아지겠지. 수소 이온이 많으면 어떻게 되니? pH 값이 증가할 수 있겠지. 그 부분을 한번 상의를 좀 해봐야 돼. 당연한 건데 그렇게 써갖고 의미 없는 실험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주민 너는 그 파트는 화학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해봐야 돼. 알겠니? 어떻게 의미 있는 실험으로 바꿔줘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질문할 거를 중간중간 물어보란 말이야. 매 시간 자기 자소서 얘기들을. 저 새끼는 안 물어봐서 해준 거야. 답답해서. 어떻게 답변하라고? 그거 안 될 텐데. 지도 선생님께서 가급적이면 쇠구슬 작은 걸 사용하라 그래서 큰 걸 사용하면 오차가 커지는데 작은 거 사용하면 오차가 적어질 거라서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작은 구슬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돼. 알겠니? 원래 큰 구슬 쓰면 안 맞아. 복잡해져. 또 계산 복잡해졌잖아. 아까 거보다. 응? 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칩시다.